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불법 약물을 투여한 사람이 시내에서 120km를 밟아 보행자를 들이받아 죽인 후 그대로 차를 버려두고 도주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2020년 발생한 사건으로 말도 안 되는 형량이 논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나카가와 마리사, 카나가와현 카와사키시에서 태어난 그녀는 번역 관련 일을 하던 아버지와 복지시설에서 일하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초등학생일 무렵 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했고 마리사는 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요. 아버지의 타계로 집이 가난해진 탓에 작고 싼 임대주택에서 생활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환경이었음에도 그녀의 어머니는 교육열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사 역시 머리가 좋았기에 성적이 무척 뛰어났다고 하네요. 학교에서도 조용한 우등생 타입이었던 그녀는 가난한 집안이었음에도 학원에 다니며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학원 친구들에게 자신이 정치 경제계의 큰손인 어떤 대기업 가문의 친척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의 말은 거짓이었고 정황상 어릴 적부터 남에게 허세를 부리는 것을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대입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마쳤고 장학금을 받고 메이지 대학 정치경제학부에 진학하게 됩니다. 대학에서 그녀는 머리도 좋고 세련된 미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녀는 주로 나쁜 남자를 선호했기에 불량배나 호스트바 직원 등과 사귀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와중 2009년경 마리사는 믹시라는 SNS에서 한 편의 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곤 이 시를 쓴 남성에게 메시지를 보내 적극적으로 어필, 사귀게 되었죠. 이들은 사귄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혼인신고를 했고 부모님께 보고드린 것도 나중의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결혼은 결코 순탄치 못했습니다. 마리사는 사실 어릴 적부터 자동차를 무척 좋아하던 여성이었고 결혼 후엔 그동안 바라마지 않던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자주 드라이브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는데요. 이런 행복한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평온한 생활이 질리기 시작한 것인지 결혼한 몸임에도 많은 남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했고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집에 다른 남자를 들이는 등 난잡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과소비가 심했던 탓에 남편이 벌어오는 생활비 20만엔과 그녀에게 주는 용돈 5만엔을 순식간에 써버린 후 신작 게임을 사서 식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등 정상이 아닌 금전감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몇 번이고 그녀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그녀의 과소비는 나을 줄 몰랐고 결국 이들의 관계는 단 3개월 만에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다시금 대학으로 돌아왔고 대학 졸업 후 구직 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취업 시장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학창시절엔 늘 상위권 성적이었고 좋은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좀처럼 마음에 드는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죠. 한편 그녀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평판도 최악이었는데요. 맨션의 주차 공간을 혼자 독차지한다든지 한밤중에 자동차 엔진 소리를 크게 내는 등 주로 자동차에 관련된 민폐를 끼쳤다고 하네요. 게다가 주변 주민들이 주의를 줘도 그녀는 그냥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전히 여러 남성을 집으로 들이는 것은 물론 한밤중에 남자친구와 고함을 지르며 다투거나 집안의 집기들을 창밖으로 집어던지며 싸우는 모습이 목격되어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녀는 결국 취업에 실패한 채 술집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별개로 한 가지 부업을 하곤 했습니다. 바로 해외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물건을 수입해 일본에서 판매해 세금 차익만큼의 부수익을 얻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머리가 좋았던 만큼 사업 수완도 좋았던 모양인지 꽤나 큰 수익을 올려 수입 고급차를 자주 바꾸는 등 여전히 돈을 헤프게 쓰곤 했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이는 마리사가 보낸 메시지였고 내용은 "미안, 체포됐어" 였습니다. 그녀는 마약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20일 구류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불기소라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기뻐했다고 하네요. 정황상 해외 물건을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불법 약물 유통에도 손을 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는 평소 2억 원 정도 가격의 고급 벤츠를 탔으며 이 차는 중고라고 해도 몇 천만 원 이상의 모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이용 야사키 마리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자신이 유명인사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프로필란에는 미국 샌디에이고 출신으로 적었고 직업은 모델, 컨설턴트, 투자사업 등을 한다고 적혀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이나 고급 호텔 등의 사진을 올리는 등 자신의 화려한 삶을 SNS에 마음껏 자랑했습니다. 그녀가 업로드한 사진들이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팔로우했고 이를 바탕으로 그녀는 자신의 허영심을 충족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와 별개로 그녀는 점점 불법 약물에 중독되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5월 20일 낮 12시 도쿄도 시나가와쿠. 그녀는 길거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이를 목격한 지역 주민은 이상한 여자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즉시 출동한 경찰은 그녀를 검문했습니다. 당시 그녀를 검문한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무언가에 취한 듯 계속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기에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던 와중 그녀는 갑자기 대화 중이던 경찰을 뿌리치고 자신의 벤츠에 탑승한 후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이때의 속력은 121km에 달했으며 신호를 무시한 채 약 850m 정도의 거리를 달렸다고 하네요. 이후 그대로 가드레일에 강하게 충돌하고 나서야 차가 멈췄는데요. 이때 우연히 도로를 걷던 34세 여성이 이에 휘말려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마리사는 차가 멈추자 쓰러진 여성을 구조하기는커녕 차를 버리고 마스크를 고쳐 쓴 채 주변 빌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추격하던 경찰은 이 모습을 전부 보고 있었기에 빌딩으로 들어가 10층에 숨어있던 그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검사 결과 그녀의 몸에선 불법 약물이 검출되었는데요. 그녀는 조사 과정에서 충돌할 때까지의 기억이 없다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말만 했다고 하네요. 2021년 3월 15일 그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자기가 일으킨 행위에 책임을 회피만 하고 있을 뿐 형사 책임이 중대하다 라는 판결문을 끝으로 징역 5년을 판결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죄목은 과실치사상죄였고 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최고 7년이었기에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만일 기소된 죄목이 위험운전 치사상죄였다면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판결 이후 일본 네티즌들은 아무리 법에 근거한 판결이라 해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일본의 사법체계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또한 판결 이후 이송되는 그녀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고 하네요. 어쩌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벼운 형량을 받아 기쁜 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판사라면 몇 년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금이사였습니다.